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사축 인덱싱에 대해서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이제 사축 인덱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68.2나 아니면 코드 관계들, 포스트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 기계 모델하고 포스트하고 연동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능들은, 자, 모델링에 있는 이런 사전 설정 기능들 아시죠? 그래서 스톡이라던가 별도의 어셈블리 파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톡이나 머신닝으로 설정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이것하고 우리 솔리드 캠의 소재라던가 타겟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를 좀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장을 해놓고, 자, 캠에 들어가면 한번 저장을 하시고요. 그래서 포스트는 이번에는 많은 포스트들이 최근에 정리가 되고 있고요. A축 로터리 타입의 기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원점은 보통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원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원점이 잡히겠죠. 센터에서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점을 가운데다 잡을 거고요. 그래서 인덱싱은 이제 원점을 잡는 부분,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면을 쉽게 선택한다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소재라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다 되긴 하지만, 자, 이걸 지우고, 이 뒷부분은 제 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3D 모델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시면, 자, 저희 CAD의 사전 설정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변경이 가능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별도의 모델 파일로 어셈블리로 가져오시지 않으셔도 이 사전 설정을 통해서 이 스톡이라는 형상을 인식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재. 타겟이라는 부분에서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지워버리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가공품 에 대한 형태로 설정을 맞춰 놓으시고 타겟으로 설정을 해서 소지와 타겟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서 정확한 모델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캠 자체는 어셈블리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편하게 클램프를 불러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불러와서 메이트를 할 겁니다.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네. 웨이트는 오랜만에 진행을 하네요. 구멍과 구멍을 맞춰주시고 면과 면을 맞춰가지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러왔으면 보조로 보시면 저희 디자인 모델이 있고 캠에 대한 어셈블리가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클램프라고 해서 지금 바이스 형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타겟에서는 사실 이 형상까지만이고 이 노란 바이스는 가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셋업을 해보면 자, 지그 설정에서 CA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거 분홍색 요게 저희가 사용할 형상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 버전 23 버전에서는 툴킷하고 시구가 연동이 돼서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전에 저희 포스트하고 마련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A축으로 회전하는 형상인데,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치구가 박혀 있죠. 사전에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원점하고 이런 걸 처음에 잘 맞춰 놓으시면 이게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틀어지네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잘 모를 경우에는 마이너스 300mm 이렇게 딱 뽑아 놓으시고, 그쵸? 틀어질까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딱 맞추고 싶다. 거리가 저희처럼 뭐 220mm 이렇게 딱 아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음, 추가 기능들이, 어셈블리의 메이트와 같은 기능들이 저희 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하고 이 면하고 일치를 시킬 거다. 그러면 그때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램프나 지그아류는 이렇게 별도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파트에 대한 부분도 음, 아까는 이제 치구 부분이고요. 밑에는 파트입니다. 파트는 뭐 기본적으로 물린 상태에서 음, 들어오시고 아까 설정을 하게 되면 알아서 잘 물려 있습니다. 그쵸? 크게 뭐 설정하실 건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여기 A축이 90도, 90도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마이너스 90도, 180도, 45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인덱싱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하고 연동이 다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나가기. 그래서 기본 원점은 1-1이고요. 1-1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원점들을 이제 쉽게 만들어서 돌리시면 되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 68.2를 이용하는 방법과 기존 원점을 이용해서 약간 물리적인 기계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대표적으로 인덱싱해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쪽 기본 원점에 대한 포켓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면을 하나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윤곽들이 선택이 되죠. 공구는 뭐 그냥 6파일짜리 별도로 바꾸지 않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음, 공구까지 선택이 되면 내가 가공해야 될 남은 영역이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기본 원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지금 포스트는 68.2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2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각도 변환 없이 000 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에 대해서 세워서 가공을 하려면, 저희는 이제 특성상 Z면, Z를 기준으로 공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원점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원점을 두 개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하나는 원점 샵 1, 이란 걸 가지고, 보통 이제 68.2가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기본 원점을 가지고 돌려만 주면 나머지 위치들은 컨트롤러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저희 캠도 계산을 해주는 거고. 자, 일단 면을 선택을 하면 원점에서 크게 이동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좌표만, 그러니까 뭐 각도만 회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X, 좌표는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면을 찍었을 때 Z, 이렇게 세워지게 원점이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본 원점과의 관계는 이동량은 없고 마이너스 90도만 돌았다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갖고 가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뭐 보통 동시 사축이나 이럴 때 기준 원점을 가지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TCP를 이용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원점을 1 몇, 그러니까 1번 기본 원점을 가지고 돌려주긴 하는데 원점샵 1을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원점을 쓰는 거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90도를 돌려놓은 이후에 싱을 보시고요. 90도 돌려놓고 코너를 원점으로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냥 제로가 돼서 가공을 하겠죠. 뭐 이렇게 나오는 코드들도 있습니다. 또는 68.2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동량이 결정이 돼서 이동량과 함께 로테이션량이 같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총 이 네 가지 케이스들을 좀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동량하고 회전량이 같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이동량을 같이 68.2 기준을 쓸 거냐, 안 쓰고 그냥 기계 좌표 값들을 쓸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코드를 뽑아내실 수가 있고,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총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죠. 68.1을 써서 기준으로 돌리시냐, 새로운 좌표계로 돌리냐, 아니면 기존 좌표를 쓰는데 회전해서 쓰시냐, 아니면 새로운 좌표계로 쓰시는 건데 68.1을 안 쓰는 경우에 두 가지.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작업은 굉장히 편하게 되죠. 기존 작업을 좀 복사해서 쓸게요. 공구하고 이런 거 그대로 쓸 거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기존에 선택된 면은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1-2죠. 1-2는 이 방향입니다. 원점은 그대로고 회전만 적용이 된 거죠. 좀 눌러야 엑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뭐 세팅은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자, 1-2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라고 해서 별도의 뭐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2D 작업처럼 해주시면 되는데 68.2에서 보시면 I90 해가지고 코드가 돌아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점이 그러니까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Z0가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 이 면의 높이 여기서 보시면 한 50몇이 되겠네요. 그쵸? 50m 해서 실제 가공하는 거는 뭐 50 얼마, 뭐 40 몇 얼마가 되는 네, 이 길이 자체가 100이니까요. 여기가 50인 면입니다. 을 기준으로 이렇게 Z가 좀 크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얘도 복사를 해갖고 작업 방식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원점만 3번으로 바꾸고 면은 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1-3번에 대한 좌표는 이 코너점이 되겠습니다. 그쵸? 계산을 해보면 뭐 앞에 만들었던 1-2번 센터에서 만든 인덱싱 가공면이나 얘나 데이터는 똑같지가 않죠? 여기서 잔삭 소재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남은 데만 깎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면 드디어 좌표가 가공면이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자, 코드를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18.2에 XYZ 뭐 X는 한 변한 게 없으니까요. YZ 값이 들어가게 되고 코드가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랬을 때 Z의 위치를 보면 아까는 50 몇이었지만 이제 뭐 위부터 이제
가공을 하겠죠. 돌아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Z0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68.2로 봤을 때도. 쓰시게,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내가 원점을 좀 만들어 두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연동하는 기회가 된다면 연동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이 뒷면에서도 원점 하나 만들어 놓고요. 1-4번이네요. 1-1 기면 원점하고 정반대의 면이죠. 자, 그래서 1-4를 만든 상태에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작업들 동일한 공구하고 뭐 절임량 아니면 여유량들이 같다고 하면 이 작업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만들게 되면 약간 그 면에서 쓸 수 있는 가용한 그쵸? 좌표계를 찾아서 제가 똑같은 작업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공구로 황삭 작업이나 이어서 연속성 있게 작업을 하실 거면 굳이 이제 눌러서 복사를 하고 새로운 면을 찍으셔도 되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작업들은 뭐 드릴링도 그렇고 넘기면서 작업도 가능하다. 그 점에 좌표도 기존에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잡아줍니다. 자, 지금 요 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작업이 된 게. 그러면 임의로 좌표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인덱싱 작업들은 사전에 원점 관리자에서 각 원점들을 좀 설정을 해주시고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이런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VMID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코스트들을 뭐 수정하거나 뭐 각 좌표 아니면 축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최근에 GPP 위자드라는 게 여기가 생겼고요. 쉽게 포스트에 대한 기본 베이직 코드를 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A축이 돌아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HPP 위자드가 인식을 해서 아 4축이구나 로터리구나 로터리는 A축이고 XYZ는 돌리는 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매크로 방식을 쓰냐 아니면 쓰질 않냐 68.1을 쓰냐 라고 선택을 하면 뭐 그거에 다양한 포스트를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TCP가 써야 되냐, 뭐 사축 연동일 때 쓰는 기능이죠.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코드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총 뭐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TCP까지 포함해서 한 6가지의 포스트를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아까는 이제 68.2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자, 없는 포스트로 만들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2가 없고요. A 90도. 네, 당연히 틀어져야 되니까 틀어져야 되고 아까 이제 맥 1-2는 가운데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50을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포스트를 다양하게 만들어 갖고 뽑으면 68.2가 대응되는 기계, 뭐 68.2가 되지 않는 일반 3축에서 인덱스를 얻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쉽게 대행이 가는 걸,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제 기계하고 연동해서 있는데요. 자, 저 사촉으로 테스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지금 그냥 XYZ의 A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쯤에 와서 가공이 되겠죠.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아까 정했던 홀더가 잘 껴져 있죠. 자, 적용돼서 도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위치로 보면 뒤에는 이미 가공이 되어 있죠. 이런 걸 잘 넘어갑니다. 이 부분도 가공을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뒷면까지 가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가공이 되었죠. 음, 이렇게 해서 기계 충돌까지 테스트해서 음, 인덱스는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인덱싱에서 보여드렸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면 기계 모델이라든가 포스트에 대한 것들은 좀 추후에 다시 다른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